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오디오 프로세싱이 제목이지만 사실 하나하나가 이제 다 내용이 좀 큼지막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에서 머신러닝 서빙을 하는 방법, 그리고 오디오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제 그 기초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오디오 프로세싱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AI로는 도대체 어떻게 오디오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순서는 이제 AI 오디오 리서치는 어떤 걸 연구를 하는 거고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다음에 오디오 프로세싱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초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디바이스, 이제 오디오는 온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서빙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디바이스 서빙에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은 어떤 게 있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오디오 리서치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대표적인 오디오 리서치의 그 문제들 한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 얘기를 했었던 그 뮤직 소스 세퍼레이션입니다. 이제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기타나 드럼이나 이제 이런 걸 믹싱된 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 믹싱된 음원에서 기타를 뽑아내고 드럼을 뽑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악기별로 뽑아내는 그런 태스크죠. 다들 돌려보셨겠지만 이거 보면은 이렇게 드럼만 뽑아내고 화면 소리는 나지 않네요. 아 디스코드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AI가 자동으로 보컬과 드럼과 베이스와 그다음에 그 외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태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커 세퍼레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안 들리겠지만 그 여러 명이 같이 대화를 하면 이제 그 대화에서 뭐 A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한 거를 한 번에 녹음을 했을 때 그 대화를 A라는 사람의 대화와 B라는 사람의 대화로 나누는 태스크인 스피커 세퍼레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음원이랑 가사랑 같이 주면은 그 가사랑 음원이랑 매핑을 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얼라이먼트를 하는 리릭 얼라이먼트의 태스크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 태스크 말고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텍스트를 주면은 그 텍스트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게 하는 뭐 그 텍스트 스피치나 아니면 흔히들 ASR이라고도 부르는 그 이제 저희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받아 적어주는 그런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오디오 프로세싱은 이러한 오디오와 관련된 태스크들을 러너블한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하는 게 AI 오디오 프로세싱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리서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제 각자 다른 연구팀의 페이퍼나 아니면 각자의 도메인 놀리지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거를 모델 아키텍처, 러닝 알고리즘, 프리프로세싱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 아키텍처라 함은 뭐 이런 식으로 연산 그래프를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죠. 뭐 들어오는 오디오나 아니면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오디오나 이미지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뽑아낼 것인지 이런 모델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할 건지, 뭐 매트릭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등 이런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사람이 흔히들 소리를 들을 때 데시벨 단위로 소리의 크기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을 로스 펑션에 적용하거나 뭐 등등 이제 최대한 사람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로스 펑션들을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오디오 데이터를 모델이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이따가 다루겠지만 STFT와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거나 아니면 오디오에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리버브를 추가해서 어그멘테이션 등 각 태스크에 최적화된 전처리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네, 그렇게 AI 오디오 리서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와서 오디오 프로세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디오 데이터는 그 이제 이런 파형이잖아요. 저희가 오디오라 하면 흔히들 이런 웨이브 폼을 알고 있죠. 이 웨이브 폼은 사실 그 가로가 시간축으로 된 그런 샘플링된 신호의 이제 1차원 어레이예요. 그래서 오디오를 흔히들 시계열 데이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타임스탬마다 세기가 적혀 있는 단순한 이제 시퀀스가 오디오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상 현실에서 듣는 오디오는 사실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티뉴어스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그 과정이 샘플링이겠죠. 샘플링이 하는 거는 이 시간축을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축을 쪼개가지고 그 시간축에 있는 값을 뽑아내는 게 바로 샘플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축을 양자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컨티뉴어스 타임의 신호를 가지고 있었던 오디오가 결국에는 이산적인 디스크리트 타임 오디오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흔히 오디오 파일 뜯어보면은 뭐 44100, 뭐 44100Hz, 48000Hz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숫자를 바로 저희는 샘플 레이트라 하고요. 다른 말로 샘플링 프리퀀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샘플링을 진행할 주기를 결정을 합니다. 샘플 레이트가 높다면은 이 샘플링을 하는 이 시간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지고 샘플 레이트가 낮다면 이 시간 간격이 되게 느슨해지겠죠. 자, 근데 이 샘플 레이트를 얼마나 크게 설정을 해야 되냐? 뭐 무조건 뭐 8만 헤르츠 설정하고 뭐 16만 헤르츠 설정해도 되냐? 아니면 뭐 2000 헤르츠만 해도 충분하냐? 이제 이런 걸 어떤 규칙이 결정을 해주냐면 바로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어리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밴드위스라는 이제 처음 보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밴드위스라는 거는 신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와 가장 낮은 주파수의 차이를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위스의 두 배만큼의 샘플 레이트로 샘플링을 하면 정보를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사진이 좀 흐리겠지만 지금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샘플 레이트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2.6이었고, 그러니까 2.6이었고, 2.0이었고, 뭐 1.4였고, 뭐 어떤 숫자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신호를 보면은 파란색 신호가 원본 신호고, 그 빨간색 점이 저희가 샘플링을 진행한 이제 디스크리트한 신호이고, 그 초록색 점선이 이 디스크리트한 신호를 가지고 다시 아날로그 소리를 리컨스트럭션한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2.6일 때랑 2.0일 때를 보면은 이 초록색 부분과
원본 신호, 즉 리컨스트럭션을 한 신호와 원본 신호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2.6과 2.01대를 보면은 저희는 그 소리에서 정보를 잃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샘플링 간격을 조금 느슨하게 했더니 원래는 이렇게 고주파의 소리를 갖고 있던 게 어느 순간부터 그 리컨스트럭션을 한 신호가 이렇게 저주파의 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원래 소리가 가지고 있던 이 특성을 이제 정보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이 샘플링 프리퀀시가 그 이 밴드위스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예시에서는 밴드위스가 지금 이 파란 색깔 신호의 프리퀀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리퀀시의 2배보다 작아가지고 그 정보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주파가 아니었던 신호가, 그러니까 원래는 저주파가 아니었던 신호가 막 저주파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소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잃는 현상을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게임을 할 때 보통 안티 엘리어싱 모드를 켜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티 엘리어싱이 해주는 게 이런 식으로 막 화면에서 자글자글하게 깨지는 거를 없애주는 게 안티 엘리어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에서도 똑같이 엘리어싱은 이런 식으로 그 샘플링 프리퀀시를 너무 느슨하게 해가지고 정보를 잃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나이퀴스트의 샘플링 스리엄이었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밴드위스의 2배만큼의 샘플 레이트로 샘플링을 하면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밌는 사실이 저희가 전화기에 들어가는 샘플 레이트가 보통 옛날부터 8000Hz예요. 그래서 이 8000Hz인 게 사람의 목소리가 그 8000Hz를 보통 안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8000Hz의 절반인 4000Hz겠죠. 그래서 보통 4000Hz를 안 넘기 때문에 이제 8000Hz로 제한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화 송수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시간축으로 이 값을 뽑아내는 샘플링의 과정을 거쳤다면은 이제 이렇게 값을 뽑아내면은 이제 시간축으로는 저희는 양자화를 시켰는데 이제 이 값은 아직도 그 실수값, 즉 이 실수값은 컴퓨터가 저장을 할 때 물론 플로팅 포인트와 같이 저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플로팅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도 결국에는 실제 실수값을 어떠한 그 비트로 된 이산적인 값에다가 매핑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진 신호의 세기를 이렇게 양자를 시켜주는 게 바로 퀀타이제이션입니다. 그 보통 저희가 음원을 다운받을 때 뭐 16비트 음원이다, 24비트 음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는 비트 수가 바로 이 퀀타이제이션을 몇 개의 비트로 쪼갤 건지 이제 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퀀타이제이션까지 거치게 되면은 컨티뉴어스한 오디오 시그널을 디스크리트 오디오 시그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어진 소리가 있으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오면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퀀타이제이션을 한 이 아웃풋 비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를 인코딩을 하면은 그게 최종 디지털 오디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인코딩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를 얻었어요. 자, 디지털 신호를 얻었는데, 자, 그러면 이 1차원 어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오디오에서 뭐 피아노로 소리를 뽑고, 보컬 소리를 뽑고, 아니면 뭐 저음 대역의 소리를 줄이고, 뭐 고음 대역의 소리를 올리고, 이제 이런 짓을 어떻게 할까요? 자, 그 과정은 바로 필터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는 그 보통 뭐 DAW 같은 걸 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이퀄라이저 같은 거를 보면은 뭐 몇 헤르츠 대역의 소리를
뭐 줄이고 뭐 몇 헤르츠 대역의 소리를 뭐 올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퀄라이저도 결국에 필터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필터는 그 저음을 자르는 필터를 저희는 고음 대역만 패스시킨다 해서 하이 패스 필터라고 부르고요. 고음 대역을 자르는 필터는 거꾸로 로우 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과정을 이제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필터는 그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필터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함은 이제 이런 필터를 설계했다는 것은 결국에 어떠한 그 오디오가 입력되었을 때 어떠한 아웃풋을 내놓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임펄스가 입력되었을 때의 결과가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이 임펄스 리스폰스를 통해서 필터가 하는 일을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펄스 리스폰스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임펄스는 이제 소리가 딱 이제 그 신호 하나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소리가 들어갔는데 그 신호가 들어갔을 때 그 아웃풋이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온다라는 게, 그러니까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쇼파를 빵 하고 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쇼파를 딱 때리면 이 쇼파를 때리는 게 바로 임펄스가 되고요. 자, 쇼파를 때렸을 때 그 쇼파가 쑥 들어갔다가 서서히 나오잖아요. 자, 이 소파가 쑥 들어가고 서서히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 소파에 때리는 입력을 넣었고 그 소파는 서서히 나오는 아웃풋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파를 때렸을 때 이 서서히 나오는 정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게 바로 이 소파라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떠한 시스템에 이런 한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을 설명하는 게 임펄스 리스폰스고요. 자, 그러면 이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설계를 했으면 저희는 이 임펄스 리스폰스와 입력되는 신호를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해 가지고 주어진 신호가 어떠한 시스템에 입력이 되었을 때 결과를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주파수 대역대에서 이제 어느 대역은 잘라내고 어느 대역만 남기겠다. 이제 이런 필터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터를 가로축이 프리퀀시인 이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설계를 한 다음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가로축이 시간인 임펄스 리스폰스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설계를 해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입력되는 신호의 프리퀀시 성분을 분석을 할까요? 자, 저희가 지금 이 프리퀀시를 설계를 하고 타임 도메인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그 가로축이 주파수인 프리퀀시 도메인과 타임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 과정이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자, 푸리에 트랜스폼은 주어진 신호에서 각 주파수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타임 도메인의 오디오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의 오디오 시그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과 같이 이제 이런 어떠한 그 가로축이 시간인 타임 도메인의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를 푸리에 트랜스포머를 거치면 이제 이 여기 세로축에 보이는 이 프리퀀시 그 이 소리에 어떤 주파수 성분들이 있는지 그래프를 뽑아줍니다. 이 과정이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그 조금 되게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모장에 드린 게 바로 이거고요. 그 각 링크마다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Grammarly can help you write quickly and confidently, so you never have to slow down at work. Instant corrections make your writing mistake-free, 잠시만요. while keeping it short, sweet, and fitting in tone. This sound right here is a pure A, 440 beats per second. 네, 일단 이 영상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 어떤 하나의 음을 가진 소리가 들어와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소리를 스피커로 아웃풋을 뽑는다 생각하고 그 스피커 앞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음압을 측정을 해봤어요. 자, 이런 440Hz의 소리가 나오면은 그 소리는 이런 사인 웨이브의 모양을 갖겠죠. 자, 이런 사인 웨이브의 모양을 가진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제 그럼 만약에 440Hz의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294Hz의 소리가 함께 재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재생이 되면은 저희는 이렇게 합치기 전에는 노란색 신호와 빨간색 신호가 합쳐졌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근데 마이크가 듣기에는 이 두 가지의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 마이크가 받아들이는 거는 맨 위에와 같은 초록 색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위와 같은 초록 색깔 오디오 인풋으로부터 뭐 이 소리에는 294Hz의 소리와 440Hz의 소리를 담고 있다. 이제 이런 정보를 추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이고요. 그래서 좀 더 가보면,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트릭을 써볼 건데, 자,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이제 입력되는 신호로 들어와 본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웨이브를 이런 원으로 된 이 극좌표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감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감으면 결국에는 이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극좌표가 가리키는 벡터를 보면은, 자, 위에 있는 신호가 클수록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위에 있는 신호의 세기가 작을수록 원점과 거의 가까워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극좌표에다가 이제 이 신호를 감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면은 자, 0초부터 2초까지의 신호를 저희는 이거 한 바퀴에 감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0초부터 2초까지의 신호를 한 바퀴에 감았고요. 그 프리퀀시는 0.5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한 바퀴에 걸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한 바퀴에 걸리는 이 0.5 사이클 퍼 세컨드의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값을 조금씩 이제 프리퀀시를 키워나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다가 이렇게 바뀌다가 이렇게 이제 특이한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원에 가까운 모양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런 특이한 모양이 나왔을 때 이 와인딩 프리퀀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원래 들어오는 입력 신호와 이 와인딩 프리퀀시가 동일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이 신호를 가지고 극좌표를 그려봤는데 제 이 와인딩 프리퀀시하고 실제 신호의 프리퀀시가 같아지는 시점에서 이 극좌표의 모양이 특이한 모양이 나온다 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이한 모양을 어떻게 감지를 할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303초로 가서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저희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이제 이 그래프에서 무게중심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한번 트래킹을 해봤더니 이제 아까와 같은 이제 특이한 모양이 되었을 때 이 무게중심이 원점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주어진 신호를 극좌표에다가 돌돌 감았고 이제 이 감았을 때 이제 이 극좌표에 표시한 이 프리퀀시가 실제 소리의 프리퀀시와 같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무게중심이 원점에서 가장 멀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이한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무게중심을, 그러니까 이 와인딩 프리퀀시를 조금씩 키워 나가면서 이 무게중심을 트래킹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1이었다가 이제 무게중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제 이 와인딩 프리퀀시가 입력되는 신호의 프리퀀시와 같아지는 시점에서 이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 무게중심에 그려냄으로써 주어지는 신호가 어떤 프리퀀시를 가지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 성질을 알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두 개를 합친 신호를 가지고 똑같이 무게중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두 개의 피크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이유를 살펴보면 당연히 저희는 두 가지의 다른 프리퀀시를 가진 신호를 합쳐서 이 그래프를 그려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의 프리퀀시에서 스파이크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근데 특이한 점은 자, 이렇게 2Hz의 소리와 3Hz의 소리를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무게중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서로 다른 위치에 나타내게 되고 자, 이렇게 두 개의 소리를 합친 소리를 가지고 똑같이 무게중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두 개의 소리를 각자 무게중심의 그래프를 그린 거에 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무게중심의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저희는 이 주어진 소리의 주파수가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통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의 식을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의 식은 이전에도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 있는 익스포넨셜 함은 이 그래프의 회전을 나타내고요. GT는 입력되는 신호를 나타내고 여기 옆에 있는 적분은 이제 이 그래프의 무게중심을 구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하는 일은 어떠한 타임 도메인에 오디오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주파수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가로축이 프리퀀시인 프리퀀시 도메인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자,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가서 Fast Fourier Transform 줄여서 FFT라는 알고리즘은 이 Fourier Transform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FFT의 등장으로 뭐 신호 처리 분야나 아니면 통신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자유롭게 필터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뭐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를 하거나 하이 패스 필터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일정 대역대 소리만 패스시키는 밴드 패스 필터를 설계하는 등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오디오를 필터를 설계를 한 뒤에 타임 도메인의 필터를 이제 뭐 인버스 프리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연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신호 처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AI가 오디오 프로세싱에 개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어떠한 오디오가 아까 전에 그냥 단순히 그 샘플링을 진행한 하나 1차원적인 시계열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임 도메인의 오디오를 모델에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이 타임 도메인의 오디오를 아웃풋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전까지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서 이제 그랬던 거겠죠. 자, 이런 그러니까 소리를 시계열로 다루는 이러한 방법 말고도 소리를 이미지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이 STFT라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으로 짧은 시간 간격으로 Fourier 트랜스폼을 진행을 해가지고 아래와 같은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짧은 시간 간격이라 함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STFT가 하는 일은 주어진 오디오를 윈도우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그 짧은 길이의 윈도우 안에서 Fourier 트랜스폼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 펜을 그려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Fourier 트랜스폼을 제가 0부터 0.5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자, 이 오디오를 Fourier 트랜스폼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런 주파수 가로축이 주파수인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자, 이 1차원 그래프를 세로로 세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세로로 세운 그래프를 이제 이 값의 크기에 따라 이 색깔을 바꿔줘요. 그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 한 줄에 표현하면은 자, 이만큼을 Fourier 트랜스폼을 한 값이 이 한 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줄은 어떻게 하냐? 자, 이 다음 줄에 들어갈 거는 뭐 이번엔 녹색깔로 하면은 자,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자, 이만큼을 윈도잉을 하고 이제 이 윈도잉을 또 Fourier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에 주파수 성분이 나오게 되고 얘를 또 세로로 세워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다음번 Fourier 트랜스폼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1차원 어레이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런 전체 모양의 2차원 어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1차원 어레이의 시계열 데이터의 소리를 2차원 데이터의 이미지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STFT입니다. 자, 그래서 왜 스펙트로그램을 쓰느냐 하면은 타임 시리즈였던 우리 오디오를 이미지처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자, 전통적인 이미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사용하던 기법들을 오디오 분야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TFT와 ISTFT를 통하면 자, 주어지는 인풋 타임 도메인의 오디오를 STFT 과정을 통해서 자, 인풋 스펙트로그램을 뽑아낼 수 있게 되고 자, 이 인풋 스펙트로그램을 모델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모델에 집어넣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델이 아웃풋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추정하도록 하게 하면은 모델이 더욱더 쉽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쉽게 학습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오디오를 이미지 데이터처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분야에서 깊게 연구된 다양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오디오에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프리퀀시 도메인의 프로세싱의 예시들을 몇 개 가져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그 음악에서 보컬이나 아니면 나머지 반주를 뽑아내는 소스 세퍼레이션과 같은 태스크에서는 제가 원하는 내용의 오디오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는 거를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을 뽑은 다음에 자, 이런 A라는 그 인풋 오디오의 스펙트로그램이 주어지면은 B라는 보컬만 담긴 스펙트로그램을 뭐 직접 추정하도록 리그레션을 하거나 아니면 A라는 스펙트로그램의 어느 부분을 없애야 할지 이 마스크를 추정하도록 하면은 저희는 이 소스 세퍼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TTS 분야에서 이제 유명한 모델인 타커트론의 경우에도 이제 주어지는 인풋을 받아가지고 인풋 텍스트에 인베딩을 구한 다음에 이제 이 인베딩을 가지고 뭐 그 컨텍스트를 뽑아낸 다음에 이제 이 컨텍스트를 인풋으로 해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추정하도록 하면은 그게 바로 TTS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AI를 활용한 오디오 프로세싱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오디오 프로세싱을 AI를 활용한 오디오 프로세싱을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자, 어떻게 서빙을 하느냐, 자, 하면은 이제 일단 서버에 올려서 서빙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온 디바이스에 즉 모바일 기기에 올려가지고 서빙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모바일 기기에 서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 모바일 기기에 서빙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가 필요해서 쓰는 거겠죠. 자, 서버에 모델 서빙을 올리면 서버 운영 비용도 나가고 네트워크 비용도 나가고 이제 이런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온 디바이스에 모델을 서빙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 온 디바이스에 서빙하는 방법으로 왼쪽과 같은 온라인 모델이 있고 오른쪽과 같은 오프라인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온라인 모델의 함은 자, 오디오에서 아까 그 FFT를 할 때, STFT를 할 때 윈도우를 잡아가지고 이 윈도우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스펙트로그램의 한 줄을 그려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줄을 입력받아가지고 그 결국에는 그 짧은 길이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FFT를 한 다음에 프로세싱을 진행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리얼타임 모델을 저희는 온라인 모델이라 하고요. 오프라인 모델의 경우에는 그냥 오디오 전체를 받아가지고 얘를 STFT로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그려낸 다음에 이를 가지고 세퍼레이션을 진행하는 배치 모델이 바로 오프라인 모델입니다. 자, 온라인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그냥 Q를 두면 되겠죠. 자, Q를 둔다는 거는 주어지는 웨이브 전체가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 들어오는 웨이브 파일을 그냥 인풋 큐에다가 계속 쌓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안에는 FFT를 수행하는 모듈이 있겠고, 이 FFT가 웨이브 인풋 큐에서 제 오디오를 한 프레임씩 꺼내 가지고 FFT를 수행해서 스펙트럼 큐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를 하는 이 프로세스 모델이 이제 이 스펙트럼 하나씩 꺼내 가지고 그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싱을 하면은 또 스펙트럼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스펙트럼 하나를 또 스펙트럼 큐에다가 쌓은 다음에 이제 이 스펙트럼 큐에서 하나씩 꺼내서 IFFT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아웃풋 큐에 집어넣어서 이제 웨이브를 재생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큐에 쌓고 큐에서 꺼내서 처리를 하고 또 큐에서 꺼내서 처리를 해서
이제 이런 큐잉을 통해서 저희는 손쉽게 리얼타임 오디오 프로세싱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프라인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과정보다 훨씬 단순해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시간성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인데, 자, 오디오 전체를 받아가지고 STFT 과정을 통해서 스펙트로그램 그 이미지를 뽑아내고, 이제 이 스펙트로그램을 가지고 세퍼레이션을 진행하는 배치 모델이 바로 오프라인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 STFT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 STFT는 짧은 시간 간격의 FFT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FFT를 통해서 홉 사이즈만큼 이동을 시키면서 윈도우잉을 통해서 작은 사이즈만큼 계속 FFT를 진행해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내면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프리퀀시인, 그러니까 이런 2차원 어레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런 2차원 어레이를 파이터치 모바일이나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줄로 펴주고, 그 한 줄로 펴준 거를 모델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 거친 것을 가지고 스펙트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이걸 가지고 거꾸로 ISTFT를 진행해서 다시 타임 도메인의 웨이브폼을 만들고요. 그렇게 하면은 STFT를 통한 배치 처리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느냐? 자,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모바일에 올릴 수 있느냐 하면은, 자,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는 파이토치 모바일하고 텐서플로우 라이트하고 코어 ML이 있는데요. 자, 파이토치 라이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왜 각자 존재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장단점들을 조사를 해서 긁어왔는데, 자, 파이터치 모바일의 경우에는 자, 이 하드웨어 가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드웨어 가속이라 하면 저희가 딥러닝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PC에서는 뭐 엄청 비싼 GPU를 사가지고 그 GPU 위에다가 학습을 시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딥러닝 연산을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에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연산을 빠르게 수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하드웨어 가속입니다. 그래서 파이터치 모바일의 경우에는 자, 하드웨어 가속을 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요. 뭐 지원하더라도 보통 베타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경우에는 다양한 엑셀러레이터를 지원을 하고 GPU나 NPU나, 그러니까 NPU는 그 딥러닝 연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NPU나 아니면 그 딥러닝용 프로세서 말고도 오디오 처리를 위한 만들어 놓은 헥사곤 DSP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엑셀러레이터를 지원을 하고요. 자, 애플의 코어 ML 같은 경우에는 애플 디바이스에 박혀있는 뉴럴 코어나 GPU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는 이런 그 하드웨어 가속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자, 델리게이트를 두고 자, 지원하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드웨어 가속을 통해서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지원하지 않는 오퍼레이터가 이제 모델에 있다면은 이제 그냥 CPU로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연산을 제공하기 위해서 ARM 네온이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 네온이 뭐냐면 그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울 텐데, 자, 심D라는 연산 아키텍처가 있어요. 자, 이 심D라는 게 자, 컴퓨터 안에 그 물론 주로 사용하는 뭐 레지스터들은 보통 32비트겠지만, 자, 특별한 미디어 연산을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는 128비트 레지스터 같은 거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 128비트 이런 커다란 레지스터 안에다가 이제 그 레지스터를 128비트를 온전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6비트, 16비트, 16비트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그 쪼갠 각각에다가 이제 병렬적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미디어를 위한 레지스터를 쪼개가지고
병렬적인 연산을 하드웨어 단에서 구현을 해주는 아키텍처가 저희는 SIMD라고 부르고요. 특히 모바일에 들어가는 ARM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ARM 네온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최적화된 병렬화 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드웨어 단 최적화 말고도 특히 구글의 안드로이드의 경우에서는 NNAPI라는 게 있는데 이 NNAPI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제조사별로 뭐 각자 DSP 프로세서가 있고 아니면 뉴럴 연산을 위한 뉴럴 프로세서가 있고 뭐 또 GPU가 있고 이러는데 이제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는 제조사별로 이런 각각의 프로세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가속기를 하나의 API를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NNAPI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떨어지면은 이 모델에서 지원하는 연산자가 있으면 그 연산은 지원하는 하드웨어 가속기를 통해서 연산을 진행을 하고요. 지원하지 않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그냥 CPU로 펄백 시켜가지고 CPU에서 연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NNAPI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단의 가속기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파이토치 모바일이나 텐서플로우 라이트나 코어 ML과 같은 모바일 서빙 프레임워크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게 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만든 MMN이라는 CPP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이 MNN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앞선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보다 굉장히 가볍고 빠릅니다. 또 텐센트에서 만든 NCNN이라는 것도 있고요. 삼성에서도 이런 걸 만든 적이 있어요. 삼성 뉴럴 SDK라고 부르는 애는 엑시노스 프로세서에서 가속화를 이제 시키는 그런 SDK인데요. 이게 중간에 개발이 중단이 돼가지고 최근 나오는 텐서플로우 2.0에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퀄컴에서는 뉴럴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한 뉴럴 프로세싱 SDK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은 이 아래에 제가 링크를 달아 드렸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CPP API 링크를 드린 이유는 오디오 처리를 하려면 이 오디오 처리는 이 하드웨어 단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코틀린이나 아니면 스위프트와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드웨어 단에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CP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처리는 보통 CPP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와 같은 것도 래핑된 뭐 코틀린이나 아니면 스위프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런 CPP API를 통해서 딥러닝 서빙도 구현을 하셔야 돼서 이런 CPP API 레퍼런스도 제공을 해드렸고요. 근데 보통의 상황에서는 뭐 모바일을 서빙하는 게 아니면 뭐 굳이 이럴 것까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스 세퍼레이션 모델을 CPP로 서빙하는 간단한 예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다시 켜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켜고 있는데, 네. 일단 소스는 제가 PPT에 링크로 남겨드렸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일단 이 제가 만들어 놓은 get to chess script라는
그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일단 저희가 사용할 모델은 오픈엄믹스라는 소스 세퍼레이션 모델이에요. 자, 오픈엄믹스 모델은 자, 이런 식으로 오픈엄믹스 뭐 UMX HQ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프리트레인된 웨이트를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세퍼레이터를 불러와서 이 세퍼레이터 안에 있는 모델을 끌어와 가지고 제 모델의 이밸류에이션 모델을 켜줘서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드롭아웃 같은 거를 이제 테스트 모드에 알맞게 설정을 해주고요. 모델을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모바일에 서빙되기 위해서는 그 토치 스크립트의 형태로 모델을 패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torch.jit.script를 통해서 파이썬 모델을 토치 스크립트 모델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파이토치에서는 모바일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즈 포 모바일을 통해서 그 모바일에 대한 각종 최적화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해주고 세이브를 통해서 토치 스크립트 모델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서빙을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CPP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는데 자, 메인 펑션을 보면은 자, 주어진 경로에서 오디오를 받아가지고 제 모델도 불러오고 제 오디오를 로딩한 다음에 자, 여기서도 똑같이 모델의 이밸류에이션 모드를 켜주고요. 다음에 오디오를 불러오고 그리고 오디오가 그 모델에 제대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샘플 레이트와 채널 수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를 입력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자, 오디오를 일정 길이만큼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모델에다 집어넣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음원이 들어오면은 이 1시간짜리 음원을 모델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메모리를 초과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 세그멘트 사이즈만큼 쪼개가지고 이제 오디오를 일정 길이만큼 쪼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디오의 세그멘테이션 각각을 스냅을 하면서 제가 미리 구현해둔 프로세스 세그멘트 함수에다가 세그멘트를 시킨 그 오디오를 집어넣고 그 아웃풋을 뽑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 세그먼트 함수를 잘 보면은 인자로는 FFT 객체와 모델 객체와 그 인풋되는 오디오를 받고요. 자, 이 FFT 객체 안에 있는 STF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뽑아냅니다. 자, 이 STFT의 구현체를 보면은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STFT는 결국에는 윈도우를 두고 짧은 시간만큼 푸리에 트랜스폼을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계속 2차원으로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똑같이 자, 오디오를 이제 프레임 개수만큼 그 FFT 사이즈만큼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홉 사이즈만큼 띄면서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각각의 그 윈도우 각각의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진행한 결과를 아웃풋 스펙트로그램의 i번째 이제 위치에다가 하나하나씩 계속 쌓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쌓고 쌓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 STFT의 아웃풋은 이제 스펙 객체로 구성된 이제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STFT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소스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을 그 STFT를 통해서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뽑아냈고 자, 이렇게 스펙트로그램을 뽑아낸 거를 모델이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이제 1차원으로 펴줍니다. 그래서 플래튼을 한 다음에 이제 인풋
그 CPP에서 토치는 이제 이런 torch.jit.ivalue를 통해서 텐서를 만들고요. 이제 이 텐서에다가 그 입력시킬 인풋 데이터에 포인터를 집어넣고 그 옆에 shape array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forward 함수를 불러서 이 forward 함수 안에다가 텐서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모델이 인퍼런스한 결과를 아웃풋 텐서에 담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웃풋 텐서에 담기게 되는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모델이 인퍼런스한 스펙트로그램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스펙트로그램을 가지고 ISTFT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의 스펙트로그램을 타임 도메인의 아웃풋 오디오로 뽑아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뽑아낸 걸 가지고 이제 그 아웃풋 어레이에다가 하나하나씩 복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디오를 뽑아내게 되면은 이제 audio.save를 통해서 지정한 장소에 세퍼레이션 된 오디오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직접 굴려보면은 일단 이 예제에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음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음원은 그냥 테스트로 아로아라는 노래를 한 60초 정도 잘라가지고 집어넣어 봤는데요.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 이런 식으로 안 들리시겠지만 이거 주말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원본 음원을 모델의 인풋으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converted라는 아웃풋 음원을 내놓도록 이제 구현을 했고,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제가 귀찮아서 커맨드 라인 같은 거 안 만들었고 그냥 스트링 집어넣도록 만들었는데요. 자, 모델의 인풋을 보면은 주어진 인풋의 샘플 레이트가 4410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60초짜리 음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모델이 세퍼레이션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가 여기 converted라는 파일로 뽑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재생을 해보면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소리가 뽑힌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음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바일 서빙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 한 거는 지금 웨이브 파일을 넣고 이제 웨이브 파일을 내놓는 그런 배치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얼타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오보에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자, 안드로이드에서 쉽게 CPP를 통해서 오디오 프로세싱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래핑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현을 할 때는 이런 오디오 콜백을 구현을 하시고, 이제 이 오디오 콜백 안에다가 이제 오디오 콜백 함수에서는 오디오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 입력되는 데이터에 아웃풋 데이터도 포인터로 떨어지는데, 이제 그 아웃풋 데이터에 이제 적절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오디오 처리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 구현한 세퍼레이션 모델을 붙이게 되면은 실시간으로도
세퍼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OS에서는 안드로이드랑 다르게 네이티브로 오디오 프로세싱을 지원을 하는데요. 자, 오디오 유닛이라는 거를 지원을 하는데, 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 이 오디오 유닛이라는 거는 맥이나 아니면 뭐 iOS에서 사용하는 가상악기의 타입이에요. 자, 이런 가상악기는 전부 다 오디오 유닛이라는 타입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자, 이 오디오 유닛을 이런 식으로 직접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여기 링크 따라가 보시면 iOS에서 오디오 처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그 혹시 세퍼레이션 모델이 주로 그 안쪽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에 대한 건 아, 네, 그거는 주말에 네, 알려드릴게요. 네, 주말에 같이 만나면서 알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어, C++를 쓰겠군요. 근데 굳이 안 네,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바일에 올라가는 음, 근데 만약에 모바일 앱 구현하게 된다면 확실히 네, 쓰실 수도 있겠네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면